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이 조금 왔죠. 근데 뭐 오면서 벌써 다 녹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식자들은 그런 그 눈의 형태를 메뚜기 오줌만큼 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메뚜기 오줌만큼. 메뚜기가 오줌을 얼만큼 넣는지 모르지만 그냥 아주 쬐게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잘 먹지 않지만 커피를 간만에 한 잔 쫙 몸에다 바르면서 요 수첩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데 있다. 이거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네 자신을 알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웃긴 얘기지만 50이 넘으면 뭐 학력이 평준화된다. 학력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50쯤 되면 내가 그래도 뭐 교장 선생을 했는데 뭐 회장을 했는데 뭐 했는데 하고 자기만의 이제 아성, 고집이 딱 그 확립이 돼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제일 무식한 놈이면서. 이 세상에 또 어떤 사람 자기가 박사니까 박사 별거 아니에요. 자기 분야에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더한 거야. 자기 분야 이외에 얼마나 많은 이 일들이 세상에 있고 존재하고 학문이 있는데 그까지 쥐똥구멍만한 박사 그거 갖고서 꼴값을 떤다. 아시겠어요? 꼴값 떨지 말라고 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게 아주 품격 있는 용어로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데 있노라 라고 소크라테스가 탁 얘기했어요. 여기에 고정관념, 고장난 생각, 병든 생각이죠. 고정관념. 그 다음에 나 정도 되면 내가 무슨 박사인데 내가 무슨 회장인데 라고 하는 이런 꼴값 떠는 사람들에게 아주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해준 아주 지혜로운 품격 있는 용어예요.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데 있다. 50 이전에는 지식을 중점적으로 발휘해도 돼요. 그런데 50이 넘으면 지식보다는 지혜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야 플렉시빌리티, 융통성과 이런 여유 있는 삶을 산다고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한 얘기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래서 오늘 요거 보면서 저도 굉장히 또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직업병이죠. 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그렇게 질환이 많을까? 물론 생리 구조상 여자들이 남자보다 아주 조직이 복잡해. 그거 이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뭔가 잘못된 게 있다. 그 중에 하나 뽀대내다 하지정맥류 병만 더 키운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야기 웃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 하지라고 해서 이 종아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궁동짝 밑으로 전부 다 발까지가 하지입니다. 요거는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혈액이 고이는 병이야. 그러면 이 얘기 보면 다리에 혈액이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거기에 어딘가 혈관 내에 피가 고인다 하는 뜻이죠. 정맥의 판막 기능이 떨어져서 심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 혈액이 다리에 계속 고이면서 붓고 가렵고 무겁고 처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 정맥 혈관은 꾹 짜서 꾹 짤 때 피가 쭉쭉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꾹 다 못 짜는 거예요. 여기에 짜는 판막 기능이 약해지면 이건 간하고 연관돼 있어요. 스트레스 과다 누적된 사람들이 하지정맥류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은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가 피가 고이는 거 이건 혈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고이면 썩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늘어난 정맥은 이게 쭉 하다니까 이거 툭 붉어진 거죠. 이 늘어난 혈관은 복원되지 않습니다. 서양의학적으로. 그러나 동양의학적으로 일부 복원될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예, 운동하지 않고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스스로 탄력성이 회복되지는 않는다라고 서양의학적으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하죠. 울퉁불퉁. 그래서 오늘 요 하지 정맥류에 관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아리에 파랗게 그 이 지렁이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고도 그래야만 하지정맥류나 아닙니다. 튀어나오지 않은 숨겨진 하지정맥류도 많습니다. 다리에 혈액이 몰리면서 정맥, 혈압이 높아진 증상이고 혈관이 부풀어도 정맥을 연결하는 관통정맥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 혈관이 부풀지 않습니다. 즉 부풀지 않아도 속 안에서 정맥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이런 것들을 좀 보정할 수 있다. 그 뭐냐면 이 의료용 이 압박 스타킹은 발목은 꽉 조이고 올라가면서 서서히 압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발목의 이 밑에 내려갔던 피가 쪼여서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는 심장으로는 아주 이렇게 그 압박이 약하기 때문에 쭉 피를 송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특수용 압박 스타킹입니다. 이런 건 뭐 늘 신고 있어. 하루 종일 뭐 신고 생활해도 별 문제가 없죠.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고는 이 압박 스타킹 뭐 죽을 때까지 신고 댕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자들 뽀대내는 거, 레깅스, 스키니진, 롱부츠 이런 것들은 하지 정맥류를 유발할 수 있다. 왜? 쪼이기 때문에 그래요. 혈관이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기능이 자꾸만 떨어집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만 잊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걸 벗어놓을 때는 혈관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꽉 짜질 못해요. 이해하죠? 그래서 다리가 얇아 보이게 하려는 날씬하게 보이려고는 착시 효과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레깅스, 스키니진, 롱부츠 이런 걸 신고 다니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의료용 스타킹하고는 정반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거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뽀대 잠깐 대고 원래대로 의복을 착용하는 게 훨씬 좋다. 아시겠어요? 하지 정맥류로 다리를 절단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점을 가졌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해서 족부 괴사만 다리를 절단하는 게 아니고 이 하지 정맥류를 장기 방치했을 때도 다리를 절단하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지 정맥류는 동맥을 통해서 피가 송출되고 정맥을 통해서 피를 다시 재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어딘가 고여있는 피는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고인물은. 그래서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건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다리가 무거울 때, 저녁 때 발이나 종아리가 퉁퉁 붓는 사람,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 피로감이 아주 극심한 사람, 다리가 저리고 쥐가 자주 나는 사람, 종아리가 점점 굵어지는 증상이 생기는 사람들 전부 다 하지 정맥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가볍다고 해서 방치하면 이건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고인물은 썩는다. 그래서 염증을 혈관에 이란 그 혈관 내에 여기에 염증이 발생하고 그것이 장기 방치 시에는 썩게 돼서 결국 족부 괴사, 종아리를 썩는 것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혈관벽이 늘어나면서 출혈, 색소 침착, 중증 습진, 다리 궤양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아픔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일반 잘못된 이 건강상식에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만 조심하면 뭐 하지정맥류를 막을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열심히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늘어난 정맥 혈관으로 피가 몰리면서 거기에 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따뜻하, 발에 열감이 있는 사람들, 다른 데는 괜찮은데 다리에 발에 열감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지 정맥류가 진행되고 있으니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갖다 뭐 열체질이라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잘못 인식해버리면 방치되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꼭 갑자기 발에 열이 난다, 그럼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꼭 점검하라. 그런데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종아리 근육을 보강하라. 근육은 간과 연관돼 있어. 성질 더럽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질 부드럽게 까치발로 걸어라. 그게 제일 좋은 하지 정맥류 개선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하지 정맥류, 하지 정맥 내 혈관, 요 근육은 간이 관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좀 줄이고 맨발 걷기나 까치발로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집에 요 사무실하고 집하고 거리가 한 4정거장 정도 되는데 그냥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한 2정거장 정도는 까치발로 집에 갈 때 걸어가요. 그러면 다리 저도 먼저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다가 다리가 무겁고 뭐 눈이 침침해지고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날 때 걸어가면 이 까치발로 한 2정거장 3정거장 딱 걸어가면 눈이 맑아집니다. 정신이 발짝 들어요. 지금 집에 가서 아주 숙면을 취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버스 타고 그러지 말고 지하철 타고 계속 앉아서 방판 얘기하지 말고 한 3정거장 정도 미리 내려서 그냥 한번 걸어다니는 습관, 한 번이 힘들어요. 계속 하면 습관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몸도 가볍고 또 그렇게 맨발로 걸어다니니까 이 위장 속에 있던 먹었던 음식물도 다 소화내버리고 또 가면 또 똥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똥 쫙 화장실 쫙 놓고 그리고서 저녁에 몸 가볍게 딱 자니까 얼마나 잠을 잘 자요. 에이? 뭔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혈전 제거는 이미 생긴 혈전은 부항사혈로 제거하는 지혜를 갖자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꽉 끼는 옷, 착시옷과 뽀대내다가 멋내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 몽들어지고 빤스 고무줄 헐렁한 거, 나이 든 양반들이 헐렁한 바지 입고 헐렁한 옷들 입는 이유가 있어요. 혈액순환 잘 되라는 거예요. 그거 뽀대내려고 꽉 끼는 옷 입었다가 결국 망합니다. 이거 하지 정맥류 생겨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운동들 하시라 이 말이야.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 근육은 한 번 뭐 되는 걸로 하고 이게 꽉 조여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은 반복 숙달로 형성되는 특징이 있어요. 반복 숙달. 서양의학적으로는 이 혈관 기능, 하지정맥류 튀어난 혈관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동양의학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근육을 단련시키면 그게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서양 의학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혈관 근육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까치발로 걸어라, 맨발로 걸어라. 아시겠어요? 그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혈관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혈관 내에 들어있는 판막, 이 기능이 되살아나서 툭 붉어진 거, 지렁이처럼 툭 붉어진 것도 다시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라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하지정맥류 수술하고 나서 뭐 그 의료용 압박 스타킹 실었다고 해서 하지정맥류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웃긴 소리 좀 마세요.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맥 혈관 내의 판막, 이 근육 기능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재발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정맥 혈관 내의 판막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간 기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혈액, 튼튼한 혈관,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그래서 이 하지정맥류는 콩팥, 간, 심장 이 3개의 장기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증상 중에 하나다. 그러면 맑은 피를 생산하는 조건은 자연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식을 통해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 먹고 간 기능, 승질 들어오면 생긴다 그러니까 승질 좀 부드럽게 스트레스 좀 덜 받고 그러려니 하면서 까치발이나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면 하지 정맥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하지 정맥류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뽀대내다 망한다. 아시겠어요? 예,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